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 IoT 산업용 장비까지 확장하기에 발표를 맡은 이정표 프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광수 프로입니다. 오늘은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 확장을 위해서 IoT 산업용 장비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의 순서는 IT, OT 컨버전스가 극대화되고 있는 이 시장에서 산업용 IoT 시장의 전망을 알아보고 확장된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가 어떤 컨셉인지 그리고 적용 예시를 함께 설명드리면서 SDA 네트워크에서 산업용 스위치가 어떻게 구축되고 운영되고 또 데모로 보여줄 수 있는지를 한번 설명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산업용 IoT 시장은 최근 들어서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인더스트리 4.0에서 촉발된 이 시장은 예전에 인더스트리 1.0이라고 하는 증기동력을 이용한 시장에서 인더스트리 2.0의 전기를 이용한 시장, 그리고 본격적으로 컴퓨터가 활용되기 시작한 인더스트리 3.0이 있었고요. 인더스트리 4.0에서는 수많은 장비들이 연결되기 위한 네트워크 요구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 제조 환경 내에서 수집된 수많은 데이터가 가상 제조 환경으로 수집이 되면서 실시간 데이터들이 꾸준하게 가상현실과 실제 물리적 현실을 오고 가야 되는 요구사항이 있는데 왜 시스코 인더스트리 4.0일까요? 산업용 설비들이 예전에는 유선은 안전하고 무선은 불안한 이런 시대가 있었다고 하면 지금은 공장에 가보면 많은 설비들이 유선, 무선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IT 환경에서 필요한 기술뿐만 아니라 OT 환경에서 필요한 산업용 프로토콜까지 시스코 인더스트리에서 제공을 하기 때문에 산업용 장비들의 네트워크 가시성뿐만 아니라 산업용 장비들을 쉽게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솔루션들을 시스코 인더스트리 4.0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시스코만이 이런 IT 또 OT 통합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김광수 프로님,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에서 많이 얘기되고 있는 트렌드는 어떤 게 있나요?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 쪽에서는 트렌드가 되는 게 SDN 환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스코가 4년 전부터 시스코 SDA라는 솔루션을 고객사에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SDA를 선택하시는 고객분들께서 대부분 보시는 것처럼 IBM 네트워크, 그리고 제로 트러스트 기반의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 네트워크 장비, 네트워크 단말에 대한 가시성을 제공하는 부분을 가장 이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산업용 쪽은 시스코 제품이 어떤가요? 네, 산업용 네트워크는 항상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제조 환경에서 가장 핫한 화두는 OT 네트워크 표준화입니다. 공장뿐만 아니라 다양한 수직 산업에서 유즈 케이스뿐만 아니라 이 수직 환경에서 요구하고 있는 산업용 규격들이 있고요. 시스코의 산업용 네트워크는 이 모든 것들을 만족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조 환경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산업용 프로토콜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지원하고 있죠. 그리고 가장 최근에 나왔던 내용 중에 빠질 수 없는 것들은 바로 산업용 사이버 시큐리티인데요. 시스코의 이런 산업용 네트워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통합된 솔루션을 녹아져 있기 때문에 시스코만이 바로 IT와 OT의 통합된 솔루션을 제공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필요한 없이 시스코만 컨택을 한다라고 하면 OT든 IT든 두 분의 융합으로 해서 시너지 효과가 많이 생기겠네요. 맞습니다. 그럼 시스코와 IoT가 이 시장에서 어떻게 포지셔닝 되고 있는지를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2020년에 시장조사기관인 IHS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시스코는 명실공히 글로벌 리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시스코의 파트너들이 포함하고 있는 시장 마켓시어까지 포함을 하면 이 화면에 보이는 수치보다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글로벌하게 1조 원이 넘는 매출액을 이런 산업용 IoT가 포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확장된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가 어떤 거인지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확장된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는 기본적으로 건물 내에 보통의 네트워크가 있다라고 보면 건물과 건물을 연결하기 위해서 쉽게 무선 백홀 기술을 통해서 확장할 수 있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선으로 모든 것들을 연결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는데요. 건물 외에 주차장, 창고, 또 물류시설 등 다양한 곳에서 산업용 네트워크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는 산업용 네트워크 스위치를 통해서 열악한 환경에서도 높은 안정성을 갖는 커넥티비티가 필요할 수 있는데요. 이런 환경들이 보통 마이너스 40도에서 플러스 75도까지 열악한 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보통 이런 환경들은 24시간 무인 감시가 필요로 하는 환경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안정성이 중요한 환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물이나 건물 밖에서 연결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동하는 물류 트럭이나
중요 이동 차량에서도 연결성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그럴 때는 시스코의 산업용 5G 라우터를 이용을 해서 연결되는 모빌리티 환경에서도 끊임없는 연결성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시스코 무선 백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면 고정된 건물과 건물 아니면 건물과 여러 개의 펼쳐진 건물을 연결하는 포인트 투 포인트나 포인트 투 멀티 포인트가 있을 수 있는데요. 시스코 무선 백홀이 자랑하는 부분들은 이런 고정형뿐만 아니라 오른쪽 그림에 있는 내용을 보면 픽스드뿐만 아니라 모빌리티 환경에서의 무선 백홀 기능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차상 무선처럼 지상과 차상을 연결하기 위한 또 계속적으로 이동하기 위한 환경에서도 끊임없는 연결성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은 무선 백홀이 자랑하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이 차상 무선뿐만 아니라 광산이나 항만 터미널 그리고 공장이나 인접 해안에서도 이런 모빌리티 아키텍처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산업용 인더스트리얼 이더넷 네트워크 스위치는 그림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열악한 환경에서 설치되고 또 옥외에 설치되기 때문에 작은 사이즈의 폼팩터가 필요하고요. 또 이런 환경 특성상 내충격이나 내진동과 같은 이런 산업용 특성들이 있습니다. 또한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무인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무고장 시간이 보장돼야 되고요. 설치되는 환경들이 이 딥레일이라고 하는 산업 환경에서 많이 사용되는 설치 조건들이 있고 또 열악한 환경 조건이기 때문에 온도 조건이나 또 이런 산업 환경에서 요구한 여러 가지 인증 규격들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거친 환경에서 24시간 연결성이 필요한 경우 이런 산업용 인더스트리얼 이더넷 네트워크 스위치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업용 관제 시스템이나 5개에서 연결하기 위한 예를 들어서 이런 환경에는 수많은 CCTV나 또 작업자들을 연결하기 위한 환경이 될 수 있고요. 도로나 교차로처럼 트래픽 관제나 CCTV 관제 그리고 스마트 요금 시스템 같은 중요한 관제 시스템에도 산업용 이더넷 스위치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산업용 5G 라우터는 차량의 중요한 정보들을 다운로드 받는, 수집받는 이런 목적 외에도 차량에서 발생되는 데이터를 중앙에 있는 관제센터에 보내는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산업용 5G 라우터는 통신 국내 3개사의 그런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산업용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규격을 갖는 인증받은 5G 라우터이기 때문에 이동하는 차량이나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에서도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럼 다음은 SDA 환경에서 이런 산업용 네트워크 스위치가 어떻게 구축되고 또 통합되고 쉽게 운영될 수 있는지를 김강수 프로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앞서 산업용 스위치 제품군에 대해서 저희 이종표 프로님께서 설명을 해주셨고요. 저희 SDA 네트워크에서 이 산업용 스위치와 융합을 했었을 때 어떤 장점이 있는지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는 그림은 저희 IT 하셨던 엔지니어 분들은 좀 생소한 화면일 수도 있겠지만 산업용 쪽 네트워크를 관리하셨던 분들은 익숙한 그림이실 겁니다. ICA라는 표준화 모델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보시는 것처럼 IT, OT 영역으로 분리된 네트워크에서 저희가 OT 쪽 네트워크에서 보시는 것처럼 셀존, 그리고 에리아 존, 그리고 컨트롤 존 이렇게 세 부분으로 OT망이 구성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컨트롤 존에는 이제 PLC나 산업용 장비들이 발생시키는 트래픽에 대한 이제 가시성을 제공하는 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부분에서 저희 시스코의 DNA 센터, ISE, 사이버 비전으로 더 풍부한 가시성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희 OT망 안에서는 저희 패브릭이라고 하는 기능을 사용해서 I 스위치도 저희 EN 쪽에 있는 패브릭처럼 동일하게 관리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DNA 센터를 SDA 솔루션을 도입했었을 때 이점이라면 기존의 EN 쪽에서 말씀드렸던 오토메이션 기능, 어슈어런스 기능, 그리고 컴플라이언스 체크 이 세 부분의 장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비포, 애프터를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기존의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매뉴얼 장비 설정이라고 보시면 되지만 저희 DNA 센터를 활용을 하신다라고 하면 자동화된 단순 워크플로우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어슈어런스 부분에서는 네트워크 장애가 발생을 하셨을 때 소요되는 장애를 복구하는 시간이 예전 모델 같은 경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기존 저희 DNA 센터를 활용을 한다라고 하면 기존보다는 저희 데이터 기반으로 장애를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이점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컴플라이언스 부분이 있는데요. 예전에서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매뉴얼로 장비를 설정했기 때문에 히스토리 관리가 힘들었지만 저희 DNA 센터를 통해서 장비의 설정 부분에 대해서 히스토리를 확인을 해서 언제 설정을 변경했는지 그 부분에서 체크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 네트워크 단말의 가시성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사이버 비전을 통해서 저희가 산업용 장비들에 대한 어플리케이션이나 단말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저희 SDA 솔루션을 도입했었을 경우에는 넷플로우 데이터나 레디우스 정보를 통해서 단말이 어떤 단말이 연결이 되어 있고 어떤 스위치, 어떤 포트에 연결되어 있는지 가시성을 제공드릴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인증을 얘기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 인증을 걸어서 만일에 단말에 액세스에 문제가 생기면 통신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인증 방식을 도입하는 것은 오픈 인증 방식이라고 해서 그 산업용 장비들과 통신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도 없이 모니터링 모드로 단말의 특성만 게더링해서 저희 DNA 센터에서 표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핫한 이슈죠. 제로 트러스트라고 하는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을 저희 SDDA 환경에서 제공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산업 네트워크 쪽에서는 IP로 해서 통신을 제어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SDDA에서 제공하는 그 인증, 단말의 어떤 정보에 따라서 태그를 저희 SDA 솔루션에서 그 단말 특성에 따라 태그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태그 기반으로 이 PLC 산업용 장비들의 통신기기들의 통신을 제어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서부터는 저희 간단한 데모를 보시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신 화면은 저희 시스코 DNA 센터의 대시보드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저희 대시보드에서 제공하는 기능은 저희 네트워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저희 DNA 센터에서 네트워크 구성도 화면을 보실 건데요. 저희 DNA 센터에서 연동됐던 네트워크 장비들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화면과 같이 도식화해서 네트워크 화면을 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산업용 스위치를 이 엣지1이라고 하는 장비 밑에 액세스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거고요. 이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공장에 초기화된 상태에서 액세스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저희가 연동을 했었을 때 시스코에서 말하는 제로 터치 프로비저닝으로 이 IE 스위치 자체가 자동적으로 네트워크 설정이라든지 IP라든지 이런 부분이 자동으로 설정이 돼서 저희 DNA 센터 안에 있는 패브릭에 조인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네요. 예,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산업 쪽에서 사람이 직접 가서 해야 될 일 자체가 이제 DNA 센터에서 처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뭐 급한 일이 있었을 때 저희가 공장 쪽으로 가서 뭔 설정을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이제 제로 터치 프로비저닝 기능을 통해서 그냥 다이렉트로 아무나 들어가서 산업용 저희 이더넷 단자에서 연결이 된다라고 하면 자동적으로 설정이 내려가기 때문에 손쉽게 저희가 확장이나 설치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에서는 뭐 자동적으로 컨피규레이션이 내려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다음 화면으로 봤었을 때는 예, 앞서 설명드렸던 그 부분에서 이제 산업용 스위치가 조인이 된다라고 하면 DNA 센터 인벤토리에 자동적으로 이렇게 가시성을 볼 수 있고요. 그 단말을 선택을 했었을 때는 저희 산업용 스위치가 어떤 상태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포트는 지금 두 가지 포트를 쓰고 있고요. 밑에 보이시는 것처럼 저희 10번 포트에 업링크 포트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9번 포트에서는 저희가 장비를 연결했다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파워 상태도 저희 DNA 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그리고 서머리를 해서 저희 OS 타입도 정확하게 어떤 OS를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패브릭으로 처음에 보여드렸던 구성도 쪽으로 가서 다시 보셨을 때는 자동적으로 저희 패브릭에 IE 스위치가 올라와 있던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가 오토메이션이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이제 저희 IE 스위치가 자동적으로 저희 패브릭에 조인이 되고 여 밑에 저희 PLC 장비나 산업용 기기가 연결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동적으로 패브릭이 올라가 있다는 화면을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저희 IE 스위치 자체를 예전처럼 CLI 가서 포트 설정하는 게 아니라 저희 DNA 센터의 화면에서 어떤 포트에서 어떤 VLAN을 선언할지에서도 자동적으로 저희 GUI 기반으로 해서 선언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설정하고 있는 거는 저희 PLC를 일단 저희 쪽 IE 스위치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거기에 맞게 VLAN과 오픈어스, 모니터링 모드로 일단은 설정이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저희 연결됐던 PLC 정보를 DNA 센터에서 가시성을 갖다 제공한다라고 말씀드렸다시피 그 단말이 어떤 단말이 연결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저희 폴리시 쪽,
그리고 엔드포인트 아날리스트 쪽에 클릭해서 들어가신다라고 하면 엔드포인트 인벤토리라고 하는 창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희 I 스위치, 산업용 스위치에 연결됐던 단말을 찾아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기존에 100점, 96점, 7점을 대역을 갖다 선택했기 때문에 그 7점 대역의 장비를 찾아서 클릭을 해서 본다라고 하면 이 단말이 어떤 단말인지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지멘스 PLC라고 일단 확인이 되네요. 그리고 여기서 저희가 레디우스 프로토콜을 통해서 이 단말이 어떤 스위치에서 연결이 되어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자동적으로 연결됐던 단말을 스위치에서 언제 올라왔던 걸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9번 포트에서 이 단말이 액세스되어 있고 IP는 100점, 96점, 7점, 10이라고 인식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네트워크 산업용 이제 네트워크에서는 이런 가시성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DNN 사타를 도입한다라고 하면 많은 이점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은 들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떤 사례가 있는지 고객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객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SDA 네트워크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산업용 스위치와 연동된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일단 닛산 자동차 공장에서도 저희 SDA 플러스 산업용 스위치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고객께서는 닛산 자동차 고객께서는 자동화된 프로세스를 로봇을 활용하는 초점과 그리고 IoT 기반의 품질 보증 관리 시스템 그리고 산업 장비들의 추적 강화 안정적이고 확장 가능한 IoT 네트워크 구축이 목표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SDA 플러스 산업용 스위치로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만족을 시키고 닛산 자동차에서는 일단 표준화 모델로 SDA 네트워크가 구성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저희 앞서 설명드렸던 이종표 프로님께서 한국의 산업용 스위치의 고객 사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객 사례는 서울시 예측 범죄 지도 프로젝트에 적용됐던 감시 네트워크 사례입니다. 구청에서 4,000대 이상의 CCTV를 연결해서 범죄 예방 시스템에 사용되는 미션 크리티컬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프로젝트였는데요. 24시간 365일 운영돼야 되는 미션 크리티컬 운영 환경에서 열악하고 또 비좁은 설치 환경에서 설치돼야 되는 이런 요구사항들이 있었고요. IP 카메라를 연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향후에 다른 IP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이런 요구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왼쪽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구청 내에서 보여지는 다양한 CCTV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프로젝트가 있었고 또 왼쪽 아래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산업용 이더넷 스위치가 좁디 좁은 이런 환경에 들어가서 무인으로 운영돼야 되는 요구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환경에서 가장 적합한 것이 바로 산업용 이더넷 스위치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도입을 통해서 디지털화된 통합 관제 업무를 통해서 1인당 관제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었고요. 도로나 교차로 등의 열악한 5개 지역에서도 신뢰성 있는 운영을 할 수가 있었고 특히나 빠른 페일오버가 지원되는 산업용 이더넷 스위치를 구축을 했기 때문에 향후에 문제가 일어날 경우에도 끊임없는 CCTV 영상을 구청에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조금 재미있는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요. 테마파크에 적용된 다크라이드 사례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그 테마파크와 같은 관람 시설을 이용해 보면 이와 같은 무인 탑승차를 타본 경험이 있을 텐데요. 이전까지는 이런 테마파크도 디지털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이 무인차에 있는 시스템과 실제로 관제하기 위한 시스템은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경우에 무전기로 통신을 해서 멈추라고 하던가 아니면 무전기로 다른 요원들에게 연락을 해서 뭔가 이런 여러 가지 음성이나 영상들을 켜고 또 끄는 이런 작업들을 했었는데 이와 같은 챌린지들을 없애기 위해서 무선 백홀 솔루션을 이용을 해서 이 차량 내에 있는 영상뿐만 아니라 모든 제어 시스템을 무선 백홀 기술로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유선이나 아니면 분리된 무선 환경에서 벗어나서 통합된 무선 백홀 솔루션으로 했던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무선이 더 이상 이제 좀 불안하고 이제 뭔가 구축하기 위해서 어려운 것들이 아니라 말 그대로 신뢰성 있는 유선과 같은 이런 성능을 보이는 프로젝트를 제공을 했고요. 특히나 PLC와 같은 설비 제어 정보들을 IP 카메라 정보까지 함께 통합해서 무선으로 전달했던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탑승 차량들이 테마파크 시설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굉장히 광범위한 지역들을 옮겨다니는 퍼레이드카에도 적용되었던 사례들이 있고요. 이런 무선 기술들이 초저지연 무선 네트워크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 운영 사항들을 중앙에 있는 여러 가지 관제센터에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런 산업용 이더넷 스위치뿐만 아니라 무선 제품들이 장시간 운영 가능한 산업용 네트워크 규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높은 업타임을 보장하는 솔루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산업용 네트워크 또 산업용 IoT 제품을 활용해서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가 어떻게 확장되는지 볼 수 있었는데요. 네, 오늘 발표에서 IT, OT 컨버전스를 통해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어떻게 가속화할 수 있는지 알아봤고요. 산업용 IoT 솔루션을 통해 쉽게 확장된 네트워크 설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봤습니다. 또한 무선 백홀뿐만 아니라 산업용 이더넷 스위치, 산업용 5G를 통해 목적에 맞는 설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봤고요. 제로 트러스트는 확장된 IoT 네트워크에서도 동일하게 운영될 수 있음을 데모를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김광수 프로님, 예. 오늘 발표 어떠셨습니까? 예, 이번 기회에 이종규 프로님이 산업용 프로토콜과 산업용 스위치, 산업용 제품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서 저도 많은 도움이 됐고요. 저희 이더넷 방식의 스위치와 산업용 장비들이 융합을 했었을 때 많은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라는 기대감은 있습니다. 이종표 프로님께서는 시스코에 조인하신 지 몇 개월 안 되셨는데 저희 시스코를 선택했던 이유 자체가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선택을 하셨는지 네. 궁금합니다. 아마 발표를 들으시는 많은 분들께서 시스코는 이 IT 네트워크의 광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IT 네트워크에서 도입된 이런 새로운 기술들을 OT 고객들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전달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말 그대로 IT, OT가 융합이 돼서 더 많은 시너지와 더 많은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저희 둘 다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오늘 발표에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종표 프로였습니다. 예, 김광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